안녕하세요, 김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증여를 의뢰하셨던 고객께서 어떤 영상을 보고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증여세를 내고 신고를 했는데 증여세 폭탄이 부과된다. 맘먹고 조지는 국세청 때문에 증여자들 패닉 상태라는 영상을 보셨는데, 왜 증여세를 신고하고 정당한 증여세를 냈는데 왜 증여세 폭탄이 나오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잠깐 봤거든요. 네, 그래서 증여를 받은 거죠, 그분도.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세무사도 끼고 준비를 해서 한 거예요. 근데 진짜 소장님 말씀대로 세무서에서 고지서가 하나 날라온 거죠. 자금 소명해라. 네. 이렇게 날라온 거죠. 네. 세무사랑도 연락도 하면서 자료를 이제 만들어서 했는데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다 보니 네. 이게 100% 딱 깔끔한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한 내역은 없었던 그렇죠. 거죠. 대부분이 다 완벽하게 다 자금 소명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건 간에 네. 대부분은 부모한테 증여를 받는 네. 상황이 벌어지죠. 그 당시만 해도 세무사가 결혼 자금이라던가 네. 뭐 80% 정도만 해도 좀 잘 넘어가니까 네. 괜찮을 거다 해서 이제 한 건데, 이렇게 와서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해서 한 거죠. 100%는 아니지만. 그러면 일단 그분은 증여세를 그 당시에는 안 냈던 낸 건가요? 거죠. 들어보니까 부담부 증여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방금 보신 영상이고요. 전체 영상을 보면 그 영상은 순수한 증여를 한 것이 아니라 부담부 증여를 한 것이죠. 그러면 부담부 증여가 무엇이냐? 순수한 증여라는 것은 일정한,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으면 공시가격 8억, 실거래가 8억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가격을 순수하게 부담이 없이 그냥 8억짜리 아파트를 그냥 무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을 증여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담부 증여란 뭐냐면 그 아파트에 담겨져 있는 부담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구체적인 예가 그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전세권, 아니면 임차권 등을 승계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죠. 이렇게 보면 부담부 증여는 무상 부분하고 유상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8억이라고 하면 아마 보통 증여를 할 때 1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보통 그 주택은 뭐 대출금이 잡혀 있거나 전세가 끼어 있거나 그래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증여하되 전세 5억은 네가 인수를 해라 하면서 이 5억 부분은 일종의 매매 계약이 되는 거죠. 매매. 무상이 아니라 유상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 부분은 3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하죠. 그 다음에 유상 부분 5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세율로 보면은 우선 양도세보다 증여세가 보통 높아요. 그래서 어떤 편법을 사용하냐면은 부담부 증여로 완전히 소유권을 넘긴 다음에 이 유상 부분 있죠. 부담 부분. 대출금을 부모가 미리 갚는다든지, 아니면은 국세인 세금을 부모가 내준다든지, 차라리 증여로 하게 되면은 이 세금 부분까지 증여 산정을 해서 증여세를 납부해야지 깔끔하게 처리가 되는데, 이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이 깔끔하지 않았나 봐요. 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유상 부분. 이 유상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이 증여 받은 사람에게 있어요. 나 이거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유상으로 했다는 걸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노무현 정권, 원래는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무상 부분이다 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하는 기관이 국세청이었어요. 직계 좀비속간에는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무상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냈으니까 이상이 없겠죠? 근데 유상 부분 5억에 대해서 이건 매매라고 해서 양도세를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부모가 대출금을 다 갚아줬어. 보니까 부모가 대출금을 갚고 있어. 부모가 전세금을 반환해줬어. 이런 경우에는 이건 양도가 아니죠. 보통 매매를 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매매 계약에서는 이렇게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양도세가 아니라 증여세로 부과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검토해야 될 부분이 뭐 있어요? 그리고 자금 소명 부분에서는 이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지, 그만한 소득이 있는지, 그 다음에 유상 부분에 대해서 대출금은 잘 갚고 있는지, 전세가 만료됐을 때 전세금이 반환이 잘 됐는지, 만약 이 전세가 만료가 돼서 새로 세입자를 넣고 그 전세금으로 반환을 해줬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부담부 증여를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증여를 부담부 증여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신고를 하면은 증여세를 부과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부담부 증여다. 그리고 그러한 자료를 소명이 된다. 그러면은 증여세를 받을 이유가 없죠. 부담부 증여처럼 보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하면서 사건 수임은 하지 않죠. 정상적인 법무사나 세무사는 그런 사건을 처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컨설팅 업체라든지 뭐 브로커를 통해서 많이 진행을 하죠. 그래서 그 영상에서 다룬 사안도 영상에서는 세무사를 통했다고 하지만 진짜 세무사인지 의심이 되고 아니면은 분명 이런 주의사항을 줬을 거예요. 이 주의사항을 줬는데도 대출금을 부모가 갚아주거나 아니면 부모가 전세금을 반환해주거나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부담부 증여를 한 경우 그 의미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하시고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 사물을 끝내고 이 전세금이나 대출금은 부모가 갚아줘서는 안 된다. 반드시 자녀가 자녀 이름으로 다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임대를 받은 다음에 보증금을 받으면 그 보증금으로 반환을 해줘야죠. 그 다음에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부모에게 빌릴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또 차용 절차를 확실하게 만들어놔야죠. 이게 무상이 아니라 소비대차다. 대여금이라는 소명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놔야죠. 유튜브 영상을 보면 자기 전문 영역이 아닌데 단순히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이거겠지 하면서 영상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영상은 또 조회수가 많고 그리고 또 그런 영상을 보고 이렇게 문의를 주면은 또 저희는 해명이가 바쁘죠. 그러니까 그런 영상을 올리기 전에 차라리 세무 영역이면 세무 전문가를 초빙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이 그런 거 다루려면 그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가 잘못된지 모르죠, 일반인들은. 그래서 증여하면은 나중에 증여세 폭탄이 나오는구나 라고 겁을 먹게 되죠. 오늘은 이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